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오늘 4월 6일 화요일부터 19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저희가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전화 오면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전 경제발전소만 듣습니다. 경제발전소 박연미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전화 받으신 분들 오래 안 걸린다고 합니다.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를 듣고 계시다는 점 꼭 커밍아웃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따져봅시다. 어떤 코너 준비되어 있는지 가보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쌍용차가 법정 관리에 또 들어간다. 이 소식 가지고 오셨는데 참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네. 이번 주 안에 쌍용차의 법정 관리 여부 결정이 난다고요? 예. 원래 이게 올 초에 이야기가 나왔던 하하라는 미국의 중견 기업이 인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사실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하라는 데가 생산 라인을 갖고 있지 않고요. 자동차 판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 연매출이 작년 같은 경우에 24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쌍용차가 아무리 적자가 많이 나더라도 매출이 작년도에 3조 가까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240억 버는 미국 회사가 매출 3조 원짜리 쌍용차를 인수한다고요? 네, 먹겠다고 했으니까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결국은 투자 의향서를 제출 못하고 법정관리 수순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보아뱀이 코끼리 삼킨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먹다 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주인이 나선다고 하니 사실은 좀 기대하는 그렇죠. 바가 좀 있었거든요. 언론들의 보도 태도는 어떻습니까? 일단 투자 의향서 제출 못 해가지고 법정관리 수순으로 가고 11, 12년 전에 있었던 법정관리 수순으로 가겠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고요. 아마 그러더라도 몇몇 신문들 같은 경우는 경제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고비용 구조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죠. 여기서 말하는 고비용이라는 게 어느 분야에 대한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많다 이런 거겠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쌍용차가 사정 어려워진 게 주기적으로 왔던 일이니까 그렇죠. 저도 경제기사 거의 20년 가까이 하면서 쌍용차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한다. 항상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한 20년째 그러고 있죠. 20년째 구조조정을 하고 항상 인건비를 반납한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나선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고비용 구조라고 접근을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마른 수건 쥐어짠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고 사실 쌍용차의 해고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웃는 네. 얼굴로 돌아갔던 그분들이 다시 한번 위기 상황에 놓였다는 게 참 가슴 아픈데 당장 법정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쌍용차는 간판 안 내리고 계속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동그라미 2개 붙어 있는 쌍용차 로고 다 기억나실 건데요. 네. 이 회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면은 재무제표가 상당히 형편없어집니다. 주인이 나타나면요? 네. 그리고 법정 관리나 주인이 없을 때는 열심히 또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회사 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제3자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회사가 멀쩡하게 돌아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사장님이 오시면은 잘 안 돌아간다고요? 그렇죠. 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오래된 회사입니다. 54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사실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버스의 70%는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건 다 이 회사 거였거든요. 파란 회사. 예. 그리고 찝차하고 버스만 이제 생산하던 회사였고 전문성을 가지고. 옛날 생각나네요. 찌푸차. 네. 그 코란도는 저희 세대들은 사실 로망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거친 남자의 상징이었죠. 코란도 패밀리.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도 렉스턴 같은 그런 제품들도 만들었는데 이게 쌍용 이름 그대로 쌍용 그룹이 86년도에 인수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IMF 와가지고 이제 어려워지면서 대우가 인수했죠. 근데 사실 대우는
자기네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 너무 무리하게 잡아가지고 대우가 잡자마자 또 어려워졌고요. 또 먹다가 체했군요. 예, 예. 네. 그리고 주인 없는 회사로 2002년쯤 돼가지고는 또 괜찮아졌다가 2005년도 1월 달에 상하이 자동차 요때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거든요. 요렇게 들어오면서 엉망진창으로 됐다가 또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인도의 마힌드라 들어와가지고 또 마힌드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투자도 더 안 하고 그리고 회사 주식도 내놓지도 않고 이러면서 한 10년을 버틴 거죠. 대체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 오히려 상하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목적의식이 뚜렷했던 것 같아요. 이 회사의 기술을 가져가겠다. 그렇죠. 예. 근데 마힌드라의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버티기라고 해야 됩니까? 정중동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는데 회사는 점점 어려워졌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 지원이 없으면 내놓겠다더니 결국은 내놓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법정 관리 이후에는 쌍용차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그 법정 관리 들어간 경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직원들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체 기술 연구소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자동차 회사가 그렇게 전 세계에서 10군데밖에 안 많지 되거든요. 않죠. 예. 그래서 거기서 뭐 가이런이니 뭐 이렇게 생산하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10년 동안 특히 마힌드라가 들어왔을 때 엉망으로 경영을 해놓으면서 문제가 됐던 게 친환경차 있지 않습니까? 수소차나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될지 이게 좀 관건이죠. 네, 전기차나 수소차로 달려갈 때 그 내연기관차밖에 할 수 없었던 환경이라 이게 좀 안타까운데 애플이 저 M1 그 배기량 조작하는 해외 회사 말고 쌍용차처럼 파이팅 있는 노동자들하고 같이 일해보면 어떨까? 애플에 제안합니다. 애플 차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 차 잘 만들거든요. 와서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쌍용차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쌍용차에 지금 근로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불안하실 텐데 그렇죠. 이 회사에 남아있는 분들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될까요? 직원들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는데요. 예. 다만 이제 내연기관차가 없어지는 20년 후 정도까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경로를 개척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남아있다고 그러고요. SUV를 특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소품종으로 대량 생산하는 회사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백화점식으로 모두 다 자동차 회사가 다 생산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그런 형태로 아마 산업 재편을 좀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회사 하나가 문을 닫는다는 게 비단 그 회사 사람들만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까지 다 어려워집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일인 만큼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이번만큼은 좀 일어났다 이런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균형 있는 시각으로 경제기사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